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흐린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밤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만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입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오늘도 28도로 30도를 밑돌겠고요. 내일부터 차차 기온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고요. 낮 기온도 최고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아 높은 습도에 체감 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며 습도가 높겠고요. 광복절인 금요일부터는 다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가 경주에서 오는 8월 20일까지 열립니다. 전국 700여 개 팀 14,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는데 600억 원대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 에어돔에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실내 경기장에는 냉방 시설도 갖춰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동구장으로 사용해 보는데 여름, 겨울철에 사용하기에 아주 괜찮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일단은 또 천연구장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유소년한테는 부상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22회째 열리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올해 역대급 규모로 전국 초등학교와 축구클럽 767개 팀 14,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여러 팀이랑 경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다음 여러 팀이랑 경기할 수 있다 보니까 실력도 점차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야외 경기장도 30도가 넘는 폭염에 대비해 체온을 낮춰줄 냉방 설비가 설치됐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오전과 오후 6시 이후에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마다 쿨링 토그를 가동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 중 수분 보충과 휴식을 위한 쿨링 브레이크를 실시하고, 평균 온도 26도를 자랑하는 스마트 에어돔 경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와 축구 팬들을 위해 올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전 경기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600억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대한축구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를 오는 2030년까지 경주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용흥동 학도이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69회 전몰 학도이용군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추념식은 학도이용군 전공사 낭독, 추념사, 학도병 이유근 학생의 편지 낭독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전몰 학도이용군 추념식은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중 전투에서 산화한 48명을 비롯해 기계 안강 전투, 형산강 전투, 천마산 전투 등 포항지구 일대에서 전사한 총 1,394분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같은 날 거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진을 촉발해 8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오늘 두 번째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을 확인했으며
오늘 공판에서는 서울대 이강근 교수가 증인으로 나서 지열 발전이 포항 지진을 불러왔다는 내용의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시대 삶이 궁핍했던 서민들이 스스로를 노비로 팔았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자매문기라 불리는 계약서인데요.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 중인 자매문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누렇게 색이 바랜 고문서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문서 곳곳엔 빨간 도장이 찍혀 있고 손 모양을 따라 그린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삶이 궁핍한 서민들이 자신을 노비로 팔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 자매문기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지역 문중에서 기탁받은 자매문기 15점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200여 년 전 안동에 살던 윤매라는 인물은 아버지의 장례비가 없어 자신을 노비로 팔았습니다. 자신과 후손들이 대대로 노비가 되는 대신 받은 돈은 단돈 30냥, 오늘날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살림이 궁핍해서 타지로 돈을 벌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서에 등장하는 윤시민은 고령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생계를 해결할 길이 없자 자신을 아들과 함께 단돈 9냥에 파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글을 쓸 줄 몰라 자신의 손가락이나 손바닥 모양을 그려 서명을 대신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내가 정당한 사유로 판매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함께 증인도 서야 되고요. 관아의 공증을 받아야 되는 그 공증 문서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자매문기는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돈 있는 천민은 신분을 사고 돈이 없는 양민은 도리어 노비로 전락하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단면이 자매문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매문기 주인공 중에는 양인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민 신분으로 하락한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노비가 된 셈이죠.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번에 공개한 자매문기를 비롯해 기탁받은 문중 자료들을 번역해 자료집으로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 신광면 원법사에 전국 최초로 등록된 사찰형 민간공원을 기념하는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원법사 명상정원은 신도들이 수년간 향나무, 매화나무 등 20만 본의 수목을 심고 성물을 가꾸어 불교 문화와 정원미가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법사 해운 스님은 시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개방형 명상정원으로 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벼농사는 대부분 기계화, 자동화가 이루어졌지만 물 관리는 여전히 인력으로 해야 하는데요. 논물 관리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동 물고가 개발돼 농사일이 한결 더 편해지게 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벼농사에서 모내기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이 논물 관리입니다. 이삭이 팰 때까지 벼가 잘 자라도록 논물을 잘 조절해 줘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논에 물을 흘려주고 빼주는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해야 하고 농업 용수가 낭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동 물고가 개발돼 선을 보였습니다. 개폐 기능을 갖춘 플라스틱 관을 물고에 설치한 뒤 수위 센서봉을 논바닥에 꽂아두면 사전에 설정해둔 상한선과 하한선에 맞춰 물이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자체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 별도의 전기가 필요 없고 통신비도 들지 않습니다. 논물 관리 자동화라는 그런 핵심 기능만 남기게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을 다 제외함으로써 농민들이 편리하게 스위치 조작만으로 물고를 개폐하고 또 자동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능을 평가한 결과 물 사용량은 기존의 흘러대기 방식보다 68% 정도, 논물 관리에 들어가는 노동 시간은 79%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 관행으로서는 한 달에 한 10번이고 20번이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한 두세 번 정도, 그리고 지나가면서 확인 정도만 해도 되고. 농촌진흥청은 저탄소 농업 시범지역인
경북 의성을 비롯해 충남 천안과 전남 나주 등지에서 현장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덕군이 초대형 산불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산림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 398헥타르를 긴급 벌채하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123곳에서 사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송이 피해 등 산림 작물 복구비를 지급하고 연말까지 송이를 대체할 작물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를 위한 하반기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전공의 상당수가 이미 입대나 일반의로 취업한 상황인데요.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필수 의료 분야나 비수도권에는 복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6개월 의정 갈등 끝에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모집된 전공의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받습니다.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입대 연기 등 요구사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할 거란 전망입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까지 1년 6개월이어진 의정 갈등도 마무리 수순이지만 당장 의료 현장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전공의 가운데 일반의로 취업했거나 입대한 숫자가 작지 않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관련 의료 정책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어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복귀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5개 대형 병원 위주로 복귀자는 상당수 있겠지만 비수도권,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해 보입니다. 전공의가 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던데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뽑힐지는. 전공의 없이 1년 6개월을 보낸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 역할이 예전 같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전공의들이 오면은 예전만큼의 그 역할을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법도 바뀔 거고 수련법도 처우에는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장기간 의료 공백에 대한 특별한 제재 없이 사직 전공의들의 기존 병원 복귀, 입영 연기 등 특혜 논란 속에 전공의 모집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외면 등 고질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의료 현안은 다시 의정 갈등 이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채 1시간 30분가량 회사 이름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승무원과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농어촌 지역의 하나로 마트를 이른 시일 안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어촌 지역에 다른 마트나 슈퍼가 있지만 구매할 품목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 단체장이 하나로 마트 사용처 추가 지정을 요청하면 최대한 입장을 존중할 방침이며 조만간 추가되는 하나로 마트 목록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공식 SNS를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과 독립을 주제로 한 신앙송 영상 촬영, 독립운동가에게 감사 편지 보내기, 일상에서 태극기 찾기 등 다양하게 마련되고 SNS로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추첨이나 심사를 통해 상품을 지급하고 우수 작품은 경북교육청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가 오늘 도내 5개 시험장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모두 1,328명이 지원했고 이 중 재소자 72명도 포함됐습니다. 시험장은 포항 창포중학교와 안동교도소 등 5곳이고 합격자는 오는 29일에 발표됩니다.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시즌2 150대 정책 과제가
평균 54%의 추진율을 기록하며 1분기 대비 20%포인트 향상됐습니다. K보듬 공동체 모델, 신혼부부 혼수비 지원, 난임시술 산모 건강관리 등 전 주기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고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와 24시 시간제 보육시설이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밤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만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입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고요. 모레 낮 기온은 최고 34도 안팎까지 올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아 높은 습도에 체감 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정체전선과 그 정체전선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는데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1도, 경산도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 28도, 경산은 3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0도, 문경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안동과 문경 모두 29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7도에 그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며 습도가 높겠고요. 광복절인 금요일부터 다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